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동안 묵힌 복수를 해낸 50대 여성입니다.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제 결혼 생활은 그다지 평범하지 못했어요. 남들이 보면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살았던 저에게는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죠. 남편과는 아는 어른들의 소개로 선을 봐서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주말에는 조기 축구를 하는 건실한 취미를 가진 남자였어요. 친구들에게 당시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은 다소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영은아, 그거 진짜 피곤한 일이야. 취미에 빠진 남자치고 가정에 착실한 사람 없다더라. 그래? 근데 난 꾸준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 가지고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던데. 그거야 혼자일 때 얘기지. 가정이 생겼는데도 축구가 먼저면 좋겠어? 설마 결혼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결혼하기 전에야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굴겠지.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결혼 생각하지 말고 오랫동안 지켜봐. 나중에 결혼기념일인데도 축구하러 나간다고 하는 남자면 어쩌려고 그래? 성격, 성향, 집안 사정 등 두루두루 잘 맞는 남자친구가 축구 하나 좀 열렬히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친구의 말은 제게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여행 날짜를 결정해야 했는데 토요일식이 끝나면 바로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하는 조기 축구는 꼭 나가야 한다는 게 이유였죠. 홍재 씨,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결혼 다음 날인데 굳이 그날까지 조기 축구를 나가야 하겠다는 거야? 결혼식 당일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미루면 되는 건데 뭐 그게 문제가 돼?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가는 건데. 그건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야 하나 싶어서. 안 빠질 수 있으면 좋지. 나도 몸엔 루틴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빠지면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래. 그럼 앞으로도 평생 일요일 오전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빠지겠지만. 결혼식 다음 날도 굳이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 어떤 날인데? 뭐 상을 당했거나 그럴 때?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럼 우리 주말에 여행도 못 가겠네? 여행이야 당일치기로도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는데 뭐 그게 문제야? 자고 오고 싶으면 평일에 연차라도 내서 갔다 와도 되고. 남편 말도 틀린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그제야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저는 언제든 조기 축구보다 뒤로 밀려날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결혼할 마음이 싹 식어버려 더는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린애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홍재 씨, 우리 아무래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그만두자. 뭐? 대체 왜? 뭐가 안 맞는데? 홍재 씨, 건실한 취미 하나 있는 거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가정적인 남자를 원해. 뭐든 가정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어. 근데 홍재 씨는 무슨 일이 있든 축구가 먼저일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그래. 어? 그럴 리가 없잖아. 결혼하면 당연히 가정이 먼저지. 어떻게 축구가 먼저가 되겠어? 신혼여행도 미루고 축구하고 가자고 하는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아니야. 내가 너보다 축구가 먼저라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어차피 떠날 신혼여행인데 언제든 떠나도 상관없겠다 싶었던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줄은 몰랐어. 영훈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일요일에 축구 안 가도 되니까 바로 신혼여행 가자. 어? 그때 남편은 제게 사정하며 사과했죠. 사과하는 걸 보니 정말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사람 같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적당한 남편감이라고 생각했던 주변에서도 그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줘도 된다고 받아주라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한 결혼이니 결혼 후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어요. 그 뒤로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늘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취미에 미친 남자는 결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걸요. 결혼 후 1년 만에 어렵게 임신을 한 저는 임신으로 거의 죽다 살아난 케이스였어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으로 물만 마셔도 토해서 입원도 했었어요. 먹는 게 없으니 살은 쭉쭉 빠져갔고 아이도 위험한 상황에 이른 거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이러다 애 낳기 전에 내가 먼저 죽지 싶었는데 그때도 조기 축구는 빠지지 않고 가더라고요. 어디 가게? 설마 축구 가려고? 어차피 나 있어봤자 할 것도 없잖아. 내가 있다고 해서 당신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면 안 돼? 그 소리 듣는데 신경질이 확 나는데도 화를 낼 기운조차 없더라고요. 대꾸할 힘도 없고 그냥 눈에서 안 보였으면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찮다는 듯이 손살에만 쳤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축구만 하고 금방 온 것도 아니었어요. 조기 축구하는 날은 거의 점심까지 먹고 오거든요. 그날은 어디 중국집을 가서 연태 고량주까지 먹고 왔는지 가만히 있어도 술 냄새가 진동을 했죠. 정말 구역질이 나서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뿐이게요. 너무 많이 먹어 소화가 안 된다며 가슴팍을 퍽퍽 쳐대면서 트름을 끄끄 해대는데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젖먹던 힘을 내서 베개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왜 이래? 제발 좀 나가! 제발! 몸이 아프면 결국 정신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임신 중에 너무 뼈저리게 알았어요. 저는 아이를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아이가 있는 삶을 원했던 사람인데도 내가 죽겠다 싶으니 아이고 뭐고 나부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내가 품은 애도 미운 상황인데 아무것도 못 먹는 임산부 아내 앞에서 너무 많이 먹어 소화가 안 됐다고 트림이나 해대는 남편이 곱게 보이겠나요? 그 뒤로 남편에게 병실 출입 금지를 시키고 저 혼자 버텼죠. 그렇게 임신 초기가 지나니 입덧은 좀 나아졌는데 중기 이후부터 갑자기 임신 중독증 증상까지 생긴 겁니다. 혈압이 너무 높았고 손발이 말도 못하게 부었어요. 특별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었는데 쉽게 살이 쪘고 이래저래 몸 상태가 말도 못하게 안 좋아졌죠. 자칫하다간 유산하기 십상이라 힘든 초기를 버텨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든 낳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오시기로 해서 남편과 마트에 장을 보러 간 날이었어요. 가뜩이나 몸이 무거워서 빨리 걷기도 힘든데 남편은 배려도 없이 카트를 끌고 저만치 먼저 가더라고요. 좀 같이 가자, 어? 너 걸음걸이에 맞춰서 어느 세월에 장을 봐.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다 사올 테니까. 그럴 거면 당신 혼자 오지. 뭐하러. 여보! 여보! 제가 뭐라건 남편은 이미 저만치 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시야가 흐려지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럽기도 하고 임신 중이다 보니 어디 부딪혀 쓰러질까봐 덜컥 겁이 났죠. 천천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변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애기 엄마, 괜찮아요? 왜 그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앞이 갑자기 안 보여요. 도와주세요. 어쩜 좋아. 119 불러줄까요? 저기 앞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좀. 남편? 아유, 내가 애기 엄마 남편을 어떻게 알고. 휴대전화 없어요?
여기요. 남편이라고 저장돼 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변 행인들이 저를 챙겨주셨고 직원분들은 나와서 물도 주셨죠. 하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남편은 안 받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119에 신고하게 됐고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 보러 갔다가 남편도 없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제 처지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눈물이 줄줄 나는 겁니다. 그때 구급대원분께서 휴지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임신 중독증으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말 아니었는데 그 말을 남편이 곁에서 해주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더 눈물이 났죠. 제가 응급실에 와서야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뒤늦게 응급실로 온 남편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시력은 되돌아왔지만 남편에게 실망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자기 때문에 생긴 증상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툴툴대는 남편과 같이 있기 싫어 저는 그날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죠. 제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와버렸는데도 뒤따라오지도 않는다고 애고 뭐고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였죠.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엄마만큼 못 챙겨준다고 미안해하던 아빠였던지라 더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예, 영은아, 너 어디니? 너 어딜 가고 홍재 저것만 있는 거야? 어머니, 홍재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 임신 중독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친정 왔어요. 그래? 뭐, 애한테는 이상은 없고? 휴대전화 수신 소리가 컸는지 그 와중에 애부터 챙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친정아빠가 당장 전화 바꾸라며 가져가셨어요. 납니다, 사돈. 아이고 깜짝이야. 얘 사돈. 아니 모처럼 홍재 집에 왔는데 영은이가 없어서 연락했더니만 친정에 갔나 보네요. 예, 방금 영은이가 왜 왔는지 설명했는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애가 임신 중독증으로 병원 갔다고 하는데 아무리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고 뱃속에 애는 손주라도 그렇지 며느리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애가 괜찮으면 영은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두루두루 물은 거예요. 별뜻 없었습니다. 우리 영은이 앞이 안 보여 쩔쩔매고 있을 때 홍재 그건 곁에 없었답니다.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받지도 않더래요. 그게 애 아빠입니까? 그게 남편이 할 짓이에요. 애가 멀쩡하던 눈이 안 보이니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아유 사돈, 홍재도 애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영은이가 유난스러운 산모가 될 거라고 어디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난? 유난? 참나 사돈. 나 이거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나 영은이 보고 이혼하라고 하던 참이에요. 그런 개새끼한테는 우리 딸, 손주 다 못 맡깁니다. 뭐예요? 뭔 새끼? 개새끼요? 지금 사돈, 내 아들 보고 하는 말입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개새끼가 달리 더 있습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볼 일 없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러시더군요. 하는영, 너 당장 이혼해라. 당장. 홍재 그거 절대 좋은 아빠 못 된다. 그런 아빠 없는 게 더 나아. 친정엄마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아빠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임신으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친정에 와서 열어주지도 않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친정이 주택이라 대문 밖은 사람이 오고 가는 아스팔트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생쇼를 한 건데 그때는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답지 않은 모습이라 감동하기도 했고요. 결국 아빠는 2시간을 그렇게 꿇어앉혀 놓고서야 집 안으로 들여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남편을 호되게 혼내셨어요. 홍재, 너 대체 남편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내라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면 그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날은 영은이가 너무 느리니까 제가 장 봐가지고 오면 영은이도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영은이 입장에서 생각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애 가진 마누라를 그딴 식으로 대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네 마누라를 존중하겠냐. 네가 먼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도 영은이를 아껴주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영은아, 정말 미안해. 나 너랑 이혼 못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저는 남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진정성이 느껴졌고 다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 거죠. 그 뒤로 남편은 전보다 더 신경 쓰는 게 느껴졌고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조기축구를 잠시 쉬어달라는 요구도 순순히 들어주더라고요. 임신 중독증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제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한 남편도 완벽한 아빠도 아니었지만 노력하려고 애쓰니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아이의 돌 때까지 조기 축구를 참다가 아이가 슬슬 걷기 시작하고 어린이집에 가게 되니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의 피로를 조기 축구 하나로 해소할 수 있다는 사람이니 그거 하나는 이해해주자 했습니다. 대신 일찍 들어와 함께 육아하기로 약속하고요. 살다 보니 대단한 애정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온갖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게 결혼이더라고요. 그래도 연애 때는 좋아 죽겠다 싶을 때도 있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니 제일 미워하게 되는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마음이 13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게 할 만큼 거대해진 거예요. 그 계기는 결혼한 지 9년이 되던 해에 생겼죠. 가슴에 몽우리가 잡혀 이상하다 싶어 찾아간 병원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우리 아들 어쩌지였어요. 아들이 고작 7살이었거든요. 행여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엄마 없이 자라야 하는 세월이 너무도 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자라다 보니 너무 두렵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안 계시고 나이 든 친정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시니 제가 기댈 곳이라곤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유방암. 뭐? 확실한 거야? 다시 검사해봐. 그게 더러 오진이 나기도 한다던데. 해봤어. 다른 병원에서도 2번이나 했어. 나 암 맞대. 그럼 심각한 거야? 몰라. 수술하고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라는데 나 잘못되면 어떡해? 우리 우진이 엄마 없이 자라게 되면 어떡해? 일단 내일 같이 병원에 가보자. 가서 내가 의사 만나보고 그러고 생각 좀 해보자. 갑작스러운 제 암 선고에 남편도 심경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남편이라고 제 심정을 알아주는 것 같아 그 순간엔 고마웠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그래도 우리가 부부는 맞나보다 싶어 남편이 의지가 되었죠. 그러나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의사를 만나고 온 뒤부터 남편은 제 병을 대수롭지 않은 듯이 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쩔쩔매? 아까 의사 말 못 들었어?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잖아. 긍정적인 마음 먹고
치료도 열심히 받고 수술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데, 난 또 당장 호랩이 되는 줄 알고 식겁했네. 다행히 늦지 않게 발견이 된 거라 암이 자라난 부분만 잘 도려내면 예후가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암은 암이잖아요. 막상 수술하려 열어봤다가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재발의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하니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보, 수술하면 그 한쪽 가슴이 없어지는 건가? 그치. 왜? 그러면 나중에 수술로 복원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그렇겠지. 내 가슴이 사라질까봐 지금 그게 걱정인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여자들도 그렇지 않아? 그래도 있던 게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면 허전하기도 하고 뭐랄까. 당장 암 수술 앞둔 안에 수술 때문에 가슴이 볼품 없어지면 어쩌나. 그 걱정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가. 여보,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문득 궁금해져서 한 말이라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 남편은 그냥 궁금해서 한 말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뒤였습니다. 수술 후 가슴이 납작해지면 어쩌나 그런 게 신경이 쓰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낸다는 건 어디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서야 가능한가요? 당장 수술하다 못 일어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 앞에서요. 기가 막혀서 더는 상종 못하겠다는 듯 돌아눕자 자기도 빈정이 상했는지 나가버리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도 잘하고 오라는 말도 없이 얼굴 한번 비추고 말고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생사를 도려내 암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댁은 또 시댁대로 속을 뒤집어 놓았죠.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니 얼마나 다행이냐. 언제쯤 퇴원한다니? 아휴, 나 우진이 그거 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왜요? 우진이 저 많이 찾아요? 찾다 뿐이냐? 아주 울고불고 집에 가겠다고 억지가 그냥. 어쩌면 애가 그렇게 고집이 센지. 밥은 또 있는 대로 안 먹고 소세지 부쳐달라. 계란을 어떻게 말아달라. 요구는 또 왜 그렇게 많어?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만 더 잘 봐주세요. 애가 엄마 아픈 거 알아서 더 칭얼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얼른 빨리 일어나야지. 너 하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다. 홍제 저거는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힘든데 병원으로 퇴근해. 출근도 병원에서. 그러지 말고 너가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잠은 집에서 가서 자도 되잖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거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간병인 쓰기엔 돈도 부담되고. 아휴, 이래서 친정엄마가 있어야 하는 건데. 얼른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야 다들 고생 안 하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 때문에 고생하니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는 말뿐이었어요. 이래서 친정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친정엄마가 계셨으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기도 어려웠겠죠. 든든한 아빠가 계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전처럼 마냥 기대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안 그래도 저 아프단 이야기에 눈물부터 보였던 게 아빠라서요. 수술은 잘 됐고 몇 차례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만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남편에게 가능하면 연차를 내고 함께 가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식이더라고요.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지는 게 임신 초기 때도 그렇게 서럽더니 자식이 있어 그런지 더 서운했죠. 그냥 택시 타고 갔다 오면 되는데 굳이 나까지 가야 해? 어차피 가도 할 일도 없는데.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어주면 힘이 되고 좋지. 옆에 있으나 없으나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지, 가족이라는 게.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엎드려 절받기로 병원을 같이 갔는데 병원에서도 어찌나 불만이 많던지요. 병원에 사람은 왜 이렇게 많냐, 예약을 했는데 왜 대기를 해야 하냐, 기다리는 동안 나는 뭐 하냐, 아까운 연차를 이렇게 소진하게 해야겠냐, 쉬지 않고 불만을 떠들어댔어요. 그만 좀 해. 아파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 옆에서 꼭 그렇게 해야겠어? 기다림이 지루하더라도 내 손 잡고 괜찮을 거다. 그 한마디 해주면서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같이 와줬잖아. 내가 당신 손 잡고 괜찮을 거다. 그 한마디 하면 괜찮아져? 그래, 그럼 해줄게. 손 줘봐. 됐어.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휴. 무심한 남편과 함께 있다가 보면 다 나은 병도 다시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같이 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전부면 말도 안 해요. 수술 이후부터는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려고 식단에도 여러모로 신경을 썼습니다. 발암물질이 있다 싶은 건 다 빼고 간도 최대한 약하게 해서 요리했죠. 그랬더니 밥상에서 밥맛 떨어진다는 듯이 쩝쩝거리며 한다는 소리가 그거더라고요. 굳이 먹는 것까지 이래야겠어? 이래서야 내가 돈 벌어오는 보람이 없잖아. 간은 맞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아파 보니 먹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신경 쓴 건데 왜. 어차피 당신 이렇게 먹어도 밖에서는 맵고 짠 음식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집에서는 건강하게 먹자, 응? 유난이다, 유난. 됐어, 출근할게. 생각하고 차려준 사람 성의도 없이 먹다 말고 나가버린 날도 많고요. 항암 치료고 방사선 치료고 받고 오면 아주 온몸에 진이 다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많았는데 그때도 육아며 집안일 하나 제대로 도와주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싸움이 되는 날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사치스럽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하는 말 들어보면 내가 당신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신 수술비며 보험료 탄 거 그거 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보험 안 들어놨으면 지금 당신 병원비로 수천 깨지는 거야. 그건 알아? 그래서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치료한 거니까 남편으로서 할 도리 다 했다 이거야? 지금 그걸로 생색내? 솔직히 그렇지.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야? 돈 없었으면 너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겠냐고. 수술? 치료? 돈 없었으면 독박 육아, 집안일 기꺼이 다 할 테니까 제발 수술비 좀 달라고 사정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야. 당신은 가만 보면 나에 대한 감사함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게 남편으로서 자기 아이의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죠. 더 치사스러운 게 뭔지 아시나요? 그놈의 돈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얘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지, 저는 경제적 능력도 없지, 친정에 기댈 상황도 아니니 건강했을 때처럼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혼을 꺼낼 용기가 도무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요, 결국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남편도 제가 이혼은 못할 거로 생각했는지 점점 선을 넘어 저를 대했겠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오셔서 아픈 사람 앉혀놓고 잔소리였어요. 아프다고 맨날 누워있고 그러면 없던 병도 생겨. 괜히 아프다는 이유로 홍재한테 집안일 맡기지 말고 일어나서 해버릇해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거의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좀 누워 있었던 거고요. 우진이 오기 전엔 일어나서 마무리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 건 좀 잘 챙겨 먹니? 너무 너한테만 맞추고 그러지 말어.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기운이 나야지. 홍제 먹는 거에도 좀 신경 써라. 근데 뭐 과일 같은 건 없냐? 그래도 시부모가 왔는데 뭐 내놓는 건 있어야지. 시댁도 남편도 결코 저를 낳아준 부모와 같은 가족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운이 나쁜 건지
세상 아픈 여자들은 다 그런 취급을 받는 건지 서러워 눈물만 났습니다. 이혼할 용기가 없는 나약한 상황에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언젠가 이 수모는 고스란히 한 개도 빠짐없이 돌려주겠다고요. 순순히 이혼하는 걸로는 성에 차지 않으니 내가 지금 겪은 심정을 똑같이 겪게 해주겠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든 순간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랬어요.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을요.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을 먹고 살기 시작하자 남편이고 시부모고 견뎌지더라고요. 눈꽃만큼의 애정도 없으니 심지어 미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픈 저를 배려하지 않는 것도 애와 놀아주겠다는 약속보다 조기 축구를 더 우선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너는 너 인생 알아서 살아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으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아내의 역할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조기 축구회 사람들을 데려와 저녁을 대접하는 일, 남편 모임에 나가 웃으며 지인들을 상대하는 일 등 남편이 원하는 아내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죠. 우진 엄마는 많이 아팠다던데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완치 판정 받은 지 좀 됐어요. 그래도 관리 잘해요. 은근히 제 발도 잦다는데. 우진 아빠, 호랩이 되기 싫으면 우진 엄마 말 좀 잘 들어요. 아유, 당연하죠. 말만 잘 듣다 뿐이게요. 아주 여왕님처럼 모시는데요. 남편은 지인들 앞에서 대단한 애처가인 척 굴었습니다. 항암 치료 한번 따라가 준 거 두고 영웅담 이야기하듯 제 치료에 엄청나게 애썼다 어필하고 다니면서요. 하지만 지인이 대놓고 호랩이 되기 싫으면 말 잘 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 얼굴에 침뱉기라지만 한 것 없는 남편이 영웅되는 꼴은 보기 싫었던 제가 미리 말을 다 흘려놓은 덕분이죠. 저한테는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었어요. 훗날 제가 남편에게 복수를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그럴만 했다는 반응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부부 모임이 끝나면 따로 만난 아내들은 혀를 다 내둘렀죠. 우진 아빠 정말 사람이 뻔뻔하다. 온갖 생색내고 항암치료 한번 따라가 준 걸로 무슨 대단한 간병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이 참 그래. 우진 엄마도 대단해. 이혼 안 하고 그러고 살게? 뭐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지금은 우진이도 어리고 아빠 찾을 나이라서요. 그래, 우진 엄마. 적당히 참았다가 그냥 뒤통수를 빡 쳐버려. 나 우진 엄마 이야기 들으면 남인데도 열불이 터진다니까. 그렇게 대외적으로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했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부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애정이 없어 그런지 부부 관계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암 수술 이후 보건 수술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어요. 당신 수술 언제 할 거야? 생각 없다니까. 내 생각은 안 해. 당신이야말로 내 생각은 안 해? 그깟 가슴 좀 주무르고 싶은 것 때문에 나보고 그 큰 수술을 또 하라고? 나 수술 때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당신한테 예뻐 보이자고 몸에 보형물을 넣으라는 거야? 너 꼭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 솔직히 그렇잖아. 가슴 한쪽 없는 거 보기에 너무 그렇지 않아? 그럼 보지 마. 누가 봐달랬어? 당신 앞에서 까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어차피 남편이 치근덕거릴 때마다 불쾌함을 감추는 게 일이었던 저로서는 그런 핑계로 저를 건드리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안 한 지도 꽤 오래됐었어요. 감사하게도 남편 쪽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바람이 났는지 언젠가부터는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고 조기 축구로 나가는 날이면 날이 저물고 나서야 들어오곤 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달고 사는 데다가 남편 옷에서 나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까지.
멍청한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감출 생각도 없어 보였죠. 그때마다 저는 바람 정황들을 수집했어요. 결정적으로 남편이 잠든 후에 늦은 밤 걸린 전화를 제가 받게 되면서 정식으로 제가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는 흐름까지 자연스레 오게 된 것이죠. 수진이가 누구야? 어? 무슨 말이야? 백 과장이 백수진 그 여자야?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백 과장이 뭐? 그러게 이기지도 못할 술을 왜 그렇게 퍼마셔서 오피스 와이프 전화도 못 받고 골아떨어져? 어제 전화 왔었는데 뭐 따로 연락 없었나 봐? 마누라가 전화 받았단 소린 안 해? 오피스 와이프라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내가 그 여자 이름은 어떻게 알았겠어? 그 여자가 어제 순순히 다 털어놨으니까 하는 말이지.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수진이가, 백 과장이 진짜 순순히 이야기했다는 거야? 남편은 그냥 멍청한 거였어요. 슬쩍 찔러본 말에 제 발이 저려 술술 불어댔으니까요. 그 여자는 제가 전화를 받자 크게 당황했고 누구냐고 묻는 말에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라며 자기도 모르게 묻지도 않은 자기 이름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슬프지도 않았고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 우스웠어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멍청하게 도망간 방향을 발자국으로 알려주는 친절한 도둑 같더라고요. 뭐라고 채근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람 같은 거야. 그래, 바람. 왜 바람이라고 하겠어? 한순간에 불고 사라져 버릴 일이니까 그렇지. 그냥 실수였어. 하룻밤에 장난 같은 거야. 우리 사이가 정 같지 않기도 하고.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변명이 듣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저도 적당히 남편이 바람나 화가 난 와이프 역할을 수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없던 분노를 쥐어짜 남편을 다그쳤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바람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배신이야. 나를 기만한 거라고. 당신은 우진이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그러고도 떳떳한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어떻게 용서해? 하룻밤? 하룻밤도 아니잖아. 어쩐지. 당신 요즘 이상하다 했어. 당신 옷에서 나는 여자 화장품 냄새, 나갔다 하면 화뭉차사. 다 그 여자랑 있느라 그랬던 거였어. 이혼해. 난 못 살아. 아니야, 진짜 딱 하루야. 나머지는 그냥 밥만 먹고. 여보, 나 진짜 이혼 생각하고 이런 짓 한 거 아니야. 이혼은 무슨 이혼? 우진이도 있는데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긴 왜 안 돼? 바람 피운 아빠랑 사느니 엄마랑 둘이 사는 게 낫지. 당신은 우진이가 당신 바람 핀 거 알아도 아빠 취급해 줄 것 같아? 제발 여보. 그것만은 안 돼. 우진이한테는 비밀로 해줘. 어? 여보,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살면서 이런 실수 안 하는 남자가 어딨어. 다 아닌 것처럼 굴지만 뒤에선 다른 여자 안 품는 남자 없어. 당신 그 오과장 알지? 세상 애처가인 척 구는 그 오과장. 그 오과장도 2차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제 멀쩡한 남자들까지 한통 속으로 만드시겠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용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 결국 남편은 제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원하면 조기축구도 나가지 않겠다면서요. 제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긴 했지만 그런 남편을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대단한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이혼을 안 하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그 어처구니 없는 이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지만요. 어쨌거나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서해 주는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저에겐 증거가 필요했기에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했고요. 그러고도 이혼하지 않고 사는 덜 떨어진 여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완벽한 복수에 그때는 적합한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랜 복수를 준비하면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면 제가 원하는 기회가 오지 않으면 어쩌나였어요. 제가 바라는 남편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와야 제 복수가 완성되는 거였거든요. 최악의 경우 남편이 늙거나 아프기 전에 암이 재발해 제가 먼저 죽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몸 관리를 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건 절대 먹지 않겠다고 술, 커피, 탄산음료도 다 끊었어요. 매일 운동도 거르지 않고 하면서 전보다 더 건강해졌고 50대인 지금도 또래보다 체력 좋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13여 년을 참고 산 그 모든 수고와 인내가 무용지물이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죠. 그리고 하늘은 제 편이었어요.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이라면 13년이 아니라 30년, 40년,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거든요. 다행히 13년 만에 제 복수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나 암이라네. 대장암. 어? 그게 정말이야? 여보, 나 어쩌면 좋지? 나 죽을지도 모른대. 수술해도 소용없을지도 모른대. 대장암 판정을 받은 남편은 절망하며 무너져 내렸죠. 생각보다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13년 전 저에 비하면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인과응보라더니 남편에게 암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소름이 돋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결국 그 업이 비로소 되돌아왔구나 싶어서요. 남편의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불이 나게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눈물바람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우진 엄마야,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니 홍제가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너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응? 제가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요. 유방암으로 힘든 수술을 끝내고 온 저에게 너 하나 때문에 모두가 고생한다며 인상을 팍 쓰면서 얼른 나아야 한다고 하던 그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돌려드렸습니다. 참, 우진 아빠도 너무해요. 우진 아빠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이잖아요. 저는 저대로 또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뭐? 얘, 너 지금 아픈 홍재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고생을 해도 아픈 사람이 제일 고생이지 어떻게 네가 더 고생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13년 전에 저 암 수술 받고 누워있을 때 저 하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니 얼른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야? 내가 언제? 너 생사람 잡지 말아라. 헤이, 제가 들은 소린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는데요. 너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건 뭐야? 그때는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설마 아니 내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저도 그냥 해본 소리예요. 제가 뭐 나 몰라라 하겠어요?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가 보세요. 황당해하는 어머님 표정을 보고도 평온한 걸 보니 제가 남편에게 일말의 애정이 없다는 게 새삼 느껴지더군요. 인간된 도리로 안타깝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불쌍하다거나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남편을 위해 하는 건 특별히 없었습니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수술 날짜가 언제더라? 그걸 당신이 알아야지. 왜 나한테 물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내 수술 날짜도 몰라? 같이 듣기야 했는데 그걸 굳이 내가 기억해야 되나? 수술 받을 사람이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보! 저는 황당해하는 남편에게 뭐가 문제냐는 듯이 굴었고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난 듯 저를 쏘아보고는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제가 잘못했다고 뒤쫓아갈 줄 알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수술할 때 남편 귀에 딱지가 않도록 수술 날짜를 줄줄 읊어대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 머릿속엔 조기축구가 전부라 미리 말 안 했더라면 조기축구나 갔을 테니까요. 거기다 자기 감정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술하는 사람에게 잘 받고 와라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똑같이 복수하냐, 너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살다 보니 그래요.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고요? 아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주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후회하더라도 하고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부처가 아니라 그 정도는 해야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침부터 삼겹살이라니. 너무 기름진 음식 아니야? 당신은 그냥 밥이랑 나물만 먹어. 우진이 한창 잘 먹을 땐데 당신 때문에 환자식 줄 순 없잖아.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아픈 남편보다 아들이 먼저야? 여보, 유난 떨지 마. 내가 뭐 못 먹을 거 줬어? 소세지 볶아내준 것도 아닌데 왜 그래? 해준 사람 성의 생각해서 적당히 먹을 것이지. 뭐야? 아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어차피 우진이 주려고 만든 거니까.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이야 안 좋겠지만 결코 허투루 차린 밥상은 아니었어요. 아들 주려고 만들었단 말이 거짓말도 아닌 게 한창 잘 먹는 성인 된 아들이 뭐든 잘 먹고 잘 찾아 신경 쓰거든요. 남편은 자기 위주의 밥상이 아니라는데 불만이 있었는데 저 아플 때 죽 한 번 써준 적 없는 사람이 저러니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 수술 전부터 항암 치료가 들어갔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저랑 같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내일 10시쯤 출발하면 되려나? 그래야겠네. 너무 빨리 가지 마. 출근 시간 걸려서 차만 막힐 텐데. 당신은 안 가? 내가 뭐하러 가? 가봤자 할 일도 없는데. 아이, 그래도 나 혼자... 새삼스럽게 왜 이래? 암이 뭐 대수야? 기다리는 사람 지루하게 혼자 가면 되는 걸 뭐하러 사람을 달고 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그제야 문득 뭔가 떠오른 모양이었습니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참 웃긴 게 그러고도 혼자 가긴 싫었는지 어머님을 불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일은 넘은 어머니를 데려갈 생각을 하나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모로 생각 없긴 매한가지였죠. 그러니 어머님은 아들 데리고 병원 갔다 와서 얼마나 화가 났겠나요? 같이 와서 다짜고짜 저한테 따져 묻는데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소한 표정으로 보고만 있더라고요. 우지애미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가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혼자 병원에 보내? 어떻게? 어머니, 저는 이 집안의 가풍을 따른 거예요. 아픈 사람 혼자 병원 보내는 거 이 집안 특징 아닌가요? 아, 한 번은 갔어야 하나? 저 항암할 때 저 사람이 한 번 따라가줘서? 그럼 다음에 한 번은 가볼게요. 됐죠? 뭐야?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 일 아니라고 벌써 잊으셨어요? 저 항암 혼자 받으러 다녔잖아요. 연차 쓰기 아까운 날이다. 기다리는 사람 할 것도 없는데 왜 데리고 오냐? 지루하다. 치료받는 사람만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다 그때 우진 아빠가 하던 말인데요.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술술 이야기하자 어머님과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나요? 하지만 두 사람은 양심이 없었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용서를 했어도 진작 쉽게 용서했을 거예요.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아? 그걸 어떻게 잊어요? 어머니, 며느리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애 보는 거 힘들다는 소리부터 하셔놓고 저한테는 이 사람 간병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저 아플 땐 친정 엄마 찾으시더니 왜 저 사람 아플 때 저를 찾아요? 어머니께서 하셔야지. 예! 어머니, 저 사람 간병 안 해요. 하시려거든 어머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여보, 빨리 나아야지. 여보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신 복수라도 하려는 거야? 내가 당신 치료받는 병원 안 따라가 줬다고? 나도 안 따라가겠다고? 사람이 그렇게 치사해도 돼? 어떻게 똑같이 하려고만 해?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느냐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당신은 진짜 나 위에 한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뭘 안 했어. 삼시세끼 밥 차려줘. 약대 되면 약 먹으라고 얘기도 해줘. 내가 뭘 더 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따져 묻자 남편은 또다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13년 전 아픈 제가 바랬던 게 뭔지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담아 배려해주길 바랐다는 것을요. 저는 두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따금 기가 막힌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일 사람도 아니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도 아니니 눈치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아쉬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쉬워도 그쪽이 아쉬울 판이지. 그렇게 한참 후에서야 돌아갔고 그날은 저희 부부 둘 다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아들한테는 남편 없을 때 따로 이야기했어요. 우진아, 엄마 이혼할 거야. 어? 엄마, 아빠 아픈데. 알아. 근데 우진이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엄마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우진이도 느꼈겠지만 엄마는 아빠 사랑해서 같이 산 거 아니야. 너 성인 됐고 이제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만하려고 하는 거야. 혹시 엄마 아플 때 아빠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 엄마가 엄마 친구랑 통화하는 거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어. 언젠가 똑같이 해주겠다고.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 들었구나. 미안해 우진아. 그건 엄마로서 자식이 듣게 해선 안 될 말인데 너무 경솔했네. 이혼 정말 하고 싶은 거야? 후회 안 하겠어? 엄마 13년 기다려서 하는 거야. 후회 없어. 엄마가 원하는 일이면 난 신경 쓰지 마.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바람도 피웠잖아. 엄마 많이 힘들게 했던 거 알아. 이혼하면 아빠는 엄마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엄마 원망할 이유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 고마워. 고맙다 우진아. 엄마도 완벽한 어른은 아니야. 치사하고 유치한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엄마한테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거든. 다 큰 아들은 의젓하게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별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니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나요? 아픈 남편 잘못될까 그런 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행여 남편이 잘못되더라도 그게 제 탓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나마 자기가 낸 보험료로 치료받지 않았냐고 생색냈던 것은 되돌려줘야 하니 삼시세끼와 약을 챙겨주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뭘, 애써 밥 차리는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마. 그때 나 젊었어. 당신 마음 헤아려주지 못한 건 미안한데 나 좀 봐주라.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그래, 그게 힘들더라. 항암 치료 한번 받고 오면 온 힘이 다 빠지고 밥맛도 없는 게 그날은 종일 병든 닭처럼 시들시들. 아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은 날도 있고.
그런 날도 내가 꼬박꼬박 당신 밥은 차려줬지. 그때마다 우진이 생각해서 견뎠어. 남편이 그 모양인데 자식까지 없었으면 나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을 거야. 굳이 그렇게 똑같이 해야겠어? 지난 일이잖아. 당신도 아파봤으니 내 마음 잘할 텐데 꼭 그래야겠냐고. 똑같이? 뭘 똑같이 해? 나는 반도 못했는데. 당신은 대장이라 보건 수술할 거냔 소린 안 들어도 되잖아. 여보, 그때는 참, 겨우 살았다 싶었더니 남편이란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볼품없는 가슴 좀 어떻게 하란 소리라니. 차라리 남이 낫더라. 그치? 평생에 그 가슴 어떻게 좀 하라는 말은 당신밖에 안 했으니까. 그게 나는 그냥 자꾸 지나간 얘기 하게 하지 마. 생각해봐야 열만 받지 뭐. 생각난 김에 이거나 받아. 이게 뭔데? 여보,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우진이한테는 잘 알아듣게 이야기했어. 당신 아들도 내 선택 이해한다더라. 나 많이 참았어. 암 걸려 그런 취급받고 바람 피운 남편 많이도 참았다고.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당신 병간호까지 해야 돼? 그리고 저는 미련도 없다는 듯 식탁에서 일어났죠. 남편은 그 길로 나가더니 머자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딜 갔나 했더니 시댁에 가서 제가 이혼 요구를 한 사실을 밝힌 거예요. 영은아,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너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그래도 홍재는 너 아프다고 내팽개치지는 않았다. 근데 너는 내팽개치려고 하는 거잖아.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그 사람이 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내쳤는데요. 아프다고 해서 챙김받은 거 없고 돈 없고 기댈 곳 없는 제가 비참하게 참아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저 평생에 걸쳐서 다 갚았다고 생각하네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제가 평생 아내 역할, 엄마 역할 뭐 하나 부족하게 한 거 있는지. 저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후회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응? 제발 이혼만은 참아다오. 남들도 다 욕해. 그럼 그 욕하는 사람 보고 와서 우진 아빠 간병하라고 하세요. 남 이야기에 숟가락 얹어 하는 이야기가 뭐가 대수라고.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랑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자꾸 부부 일에 어머니를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내일까지 접수 안 하면 저 소송하겠다고요. 뭐야? 소송이라니? 영은아, 제발 다시 생각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현명하지 못했어. 내가 내 자식 아파 보니 이제야 알겠다. 응? 제발 좀. 어머니께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나이 들어 아픈 아들이 자기 몫이 되면 어쩌나 싶을 테니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나이 들어 병까지 얻었는데 혼자 될까봐 벌벌 떨고요. 하지만 전 그 두 사람을 위해 베풀어줄 아량 같은 건 없었습니다. 평생 참고 산 이유가 뭔데요? 결국 저는 이혼을 감행했고 소송하겠다는 말에 남편은 결국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정신에 소송을 어떻게 하겠나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니 참고 산 세월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아팠을 때 이혼했더라면, 바람났을 때 이혼했더라면 저는 아마 두고두고 그 사람을 미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하고 나니 제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미움도 무엇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연민은 느껴지더군요. 완벽하게 서류가 정리되던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참았냐? 이렇게 이혼하고 싶었던 걸.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참, 그 때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래도 내가 너랑 산 세월이 20년인데
아픈 남편 두고 이혼하는 게 마음이 쓰이지도 않아? 안 쓰여. 지금 아픈 게 나였으면 당신 아마 날 더 병들게 했을 거야. 아파도 당신이 돈 벌어다 준다는 이유로 삼시세끼 차려주고 혼자 치료받으러 다녔겠지. 당신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니까. 수술 잘 받고 치료도 잘 받아서 꼭 나아. 이제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여자 만나고 다닐 수 있는데 이제와 죽기는 좀 아깝지 않겠어? 제 말에 남편은 좀 뜨끔한 눈치였습니다. 아무렴 바람난 여자가 백과장 그 한 사람이겠어요. 그 뒤로는 꼬리를 잘 감추길래 속아준 것이죠. 이혼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들은 아빠가 아프다고 하니 같이 있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챙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허구한 날 친구와 제욕하는 게 싫어 집에 있다가도 나온다고 아들 불만도 많았습니다. 없는 자리에선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그게 뭐 대수인가요? 저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한데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